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인사평가, 근무성적 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사평가는 우리 이제 원래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려면 평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평가, 평정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력, 도조, 공무원의 실적, 능력, 태도를 검정 기록, 활용하는 1년 행정 활동을 말하고요. 우리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시험의 타당도를 검증하죠. 예를 들면 시험 1등한 사람이 근무 성적도 1등했다. 그럼 시험이 정확하게 근무 성적이라는 이거는 좋은 시험이었는지 나쁜 시험이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선발의 효용이죠. 선발의 효용이 있다는 말은 근무를 잘하는 사람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선발의 기준, 좋은 선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측적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고, 뭐 지금 현재 근무 성적 1등한 사람들의 요소를 시험에 넣으면 동시적 타당도라는 거죠. 때로는 공무원의 능력 발전, 왜냐하면 실적 능력, 태도를 검증해서 부족하면 자기의 능력 발전을 개발하는 능력 발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통해서 개인의 경력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자, 됐어요. 우리나라의 이게 이제 제도 이름입니다. 좀 근무 성적 평정이란 단어나 인사평가 또는 인사평정, 인사평가, 인사평정이라는 단어는 이론적 용어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그 제도 이름은 뭐다? 뒤에는 다 가짜로 끝나죠. 성과계약 평가와 근무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성과계약을 맺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성과계약 평가라 그러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입니다. 단 5급도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성과계약을 실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복수평정, 이중평정은 우리 평정자가 2명이죠. 왜냐하면 평정자, 근무성적 평정의 거의 대부분의 오류는 사실 평정자 오류입니다. 그래서 평정자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정자를 2명을 두죠. 그래서 이제 갑이 있으면 직근 상급자, 바로 가까운 상급자를 평정자라 그러고 2차 평정자를 확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제가 그냥 직관적인 예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학교의 성적표에 보면 여기 담임 선생님이 있으면 여기가 교감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학생의 직권 상급자는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 사인하면 교감 선생님이 또는 학년 아니면 학년 주임이다 이런 거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학년 주임 선생님이 다시 사인하는 거죠. 2명이 평정하니까 복수 평정, 이중 평정이라고 그러고 먼저 평정하는 사람을 평정자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 평정하는 사람을 2차 평정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차 평정한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확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성과 계약은요, 여기 조직의 최고관리자가 기관 임무와 비전을 설정하면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하향적으로 다시 어떻게요? 하향적으로 설정해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MBO는 부하들이 위로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MBO는 상향적이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됐습니다. 성과 계약 평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이라면 그 이전에 실시하던 MBO식 평정은 상향적이고 참여적이죠. 됐습니다. 근데 자, 5급 이하에 사는 근무성적 평가는 자, 실력도라 그랬죠. 실적과 능력은 기본 항목입니다. 다시요. 실적과 능력은 모든 부처에서 다 평가하지만 태도는 만약 반영하면 10%.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암기하겠어. if 태도 10% 맞죠? 그래서 if 태 10 다시 뭐라고요? if 태 10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뭐라고요? 프로그램이 조금 느리죠, 그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가시죠. 성과 계약 평가는 하향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하향적으로 무엇을 체결해요?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 공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헐, 죄송합니다. 날씨 때문에 라디오를 켜놨는데 그죠? 라디오가 갑자기 터지네 그죠? 됐습니다. 하향적이고 그래서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지만 5급 이하의 근무 성적 평가는 실력도 그래서 입태십입니다. 태도는 무슨 항목? 자율 항목이고 실적과 능력은 기본 항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죠? 양자가 다르고 밑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번 이상의 성과 면담 성과를 평가하기 전에 면담을 실시하고요. 자, 등급은 3등급 이상입니다. 상대평가죠. 왜냐하면 2등급을 나누면 잘함, 못함, 통과, 미통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3등급을 해야지 최하위 등급이라는 것을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최하위 등급이 나오죠. 최하위 등급은 우리 10%를 강제 배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계약 평가나 근무 성적 평가 모두 한 번의 성과 면담을 하고 상대 평가를 하려면 등급은 최소 몇 등급 이상해야 돼요? 3등급 이상해야 되죠. 상대 평가를 하면 강제 배분 최하위 등급이 몇 프로인지가 논점이죠. 왜 상대 평가를 하겠습니까? 최하위 등급을 나눠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경쟁이나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금평 결과는 공개합니다. 중요하죠? 이건 이제 소급 공개예요.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만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이 신청은 확인자가 누구라고요? 갑이 있으면 직권 상급자인 을에게 하는 게 아니라 병. 이 사람을 평정자라고 그랬고 이 사람을 확인자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 을의 평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을에게 하면 을이 자기 평정한 걸 잘못했다고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확인자에게 하죠. 확인자에 대한 불복은 이 신청에 대한 불복은 근무성적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자, 그래도 너가 최하위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소청 심사를 하겠다. 공무원들의 이런 자기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소청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청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잘 봅니다. 소청 심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과계약평가는 여러 성과급이나 성과연봉 직업에 활용하지만 이거는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4급이고요. 4급 위에 올라가면 상급인데 요즘에는 고유공무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역량평가를 먼저 통과해야지만이 승진심사를 받으니까
여기는 참고 사용이고요. 참고 자료고. 근데 5급, 9급부터 5급 이하니까 5급 포함되죠. 여기까지는 승진할 때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명부의 반영 비율이 70에서 95, 못하네요. 지금 80으로 바뀌었습니다. 80에서 95%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0에서 95%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한 페이지에 다 보이도록 정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죠? 갑시다. 시험 잘 놉니다. 4급 이상, 5급 이하. 그리고 이제 복수 평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는 성과 계약, 그죠? 여기는 실력 입퇴십, 실력의 입퇴십이죠. 그죠? 그 다음에 1회 이상의 성과 면담. 이게 시험에 2회 이상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상대평가니까 최하위 몇 프로가 중요하고, 상대평가니까 등급은 최소 3등급 이상, 부처 자율이지만,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소급 공개에 이신청한 확인자, 불보건 금평위원회, 소청심사 안 된다. 여기는 승진이나 성과급에 활용할 뿐이고요. 여기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80에서 95% 반영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무성적 평정. 사람에 대한 평정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근무성적 평정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도표식 평정은 뭐 잘 아시죠? 이렇게 한쪽에는 국어. 이걸 할 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 여기는 솔루션이 좋은 게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연쇄 효과, 이걸 하일로 이펙터를 우리가 후광 효과라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어 한문 이렇게 평균 요소가 연달아 있으면 관련된 요소가 좀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죠. 등급 부여가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관대와 엄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100명이 있으면 교수님이 되게 그 학점을 잘 주는 분이면 뭐 사실 거의 대부분 강제 배분 안 하면 거의 대부분 A0, A 플러스, A 마이너스 줄 수 있겠죠. 근데 A는 20%만 주고 B와 C는 60%만 주고 그 다음에 D하고 F는 20% 주라고 이렇게 강제 배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방금처럼 교수님의 관대화를 방지할 수 있겠죠. 강제 선택법하고 강제 배분은 다릅니다. 배분이라는 게 방금처럼 이렇게 나누는 거 문제라면 이건 선택이니까 여기 부적합, 즉 나쁜 항목을 꼭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좋게 선택하도록 하는, 그죠? 우리 헬로 이펙트, 우리 관대하나 역산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역산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역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역산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연공서열식의 인사행정이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산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죠? 가벌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력도를 측정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렇게 실력도 점수를 줘봤더니 병이 1등이고 을이 2등이고 갑이 3등이고 정이 4등이더라. 먼저 평정을 하고 순서를 정했죠. 순위를 정했죠. 그죠? 원래 이제 바람직한 평정은 선평정 후 순위겠죠. 근데 이번에 누가 승진할 차례요? 갑이 승진할 차례니까 갑을 1등을 먼저 줘요. 먼저 뭘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맞죠? 거기에 맞춰서 평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을 1등 주기 위해서 이 점수를 잘 주고 을, 병, 정은 대충 강제 배분에 맞춰서 주겠죠. 왜 이런 사람도 불만이 없어요. 왜? 자기가 갑이 연공 서열상 가장 먼저 승진해야 될 사람이면 이 사람이 승진하면 다음에 이제 을이 승진하겠죠. 그때는 을이 자기 점수가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역산제는 뭐라고요? 역산제는 먼저 뭘 정하고? 먼저 순위를 정하고 됐습니다. 나중에 기능이 안 되는지 나중에 뭔가 버그가 발생했는데요. 되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위쪽이었나요? 그죠? 그래서 강제 선택법은 왜 그러냐면 이제 나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역산제를 하려면 항상 좋은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고요. 체크리스트는 OX 가부. 자, 청소부에게 체크리스트를 하면 자, 거울은 닦여져 있는가? OX. 예, 거울은 닦여져 있습니다. 휴지통은 비워져 있는가? 아니요. 이렇게 해서 정시에 출근했는가? OX. 이런 식으로. 가부만, yes, no만을 평가합니다. 프로버스트라는 학자가 만들어서 프로버스트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기록법은 객관적인 산출량. 그죠? 그래서 업무 처리, 등본을 떼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뭐만 한다? 우리 등본을 하루에 몇 통 떼줬는지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서열법은 사람을 상대평가죠. 평가센터법은 꾸준히 그죠? 평가센터를 만들어서 2, 3일 합숙을 통해서 그때 평정하는 거죠. 시간적 오류, 최근의 것을 높게 평가하는 우리 시간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에세이는 문장으로 쓰는 거죠. 문장으로. 아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의지가 뛰어나고 영어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식으로. 중요사건 기록법은요. 근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평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근무 사실을 기록할 수 있어서 평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성실성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죠.
성실성을 우리가 증명하려면 예를 들면 지각을 몇 번 했냐. 아무 지각을 적게 하면 성실하겠죠. 그 다음에 결건을 몇 번 했느냐. 조퇴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번에는 성실성을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각을 몇 번 한 걸로 평가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예 지각할 것 같으면 결건을 해버리겠죠. 그죠? 지각으로 성실성을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결건, 지각, 조퇴라는 것이 성실성을 증명하는 이른바 핵심 사건 또는 무슨 사건? 중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 있죠. 이례적 행위를 아주 많이 합니다. 방금처럼 뭐라고요? 지각으로 평가하려고 그러면 지각 안 하는데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데 조퇴나 결건을 또 많이 해버리겠죠. 그럼 다음 달에는 결건으로 성실성을 평가하겠다. 라고 하면 또 결건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이제 지각이나 또 조퇴가 많아지겠죠. 물론 세 개의 다를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성실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세 개를 들었지만 다른 사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흔히 그걸 우리가 이제 측정되는 것만 하고 측정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이례적 행위를 너무 하냐고요. 그리고 결건 지각 조퇴를 안 해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죠? 자, 그것이 관찰되는 정도를 하는 것이 이 중요사건 기록법에 도표를 연결하면 바스가 되고요. 이 바스에 다시 도표를 연결하면 보수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성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건, 지각, 조퇴가 있으면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A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했죠? 자, 성실성을 증명하는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중요 사건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요거는 피평정자들이고 도표로 연결했죠. 중요 사건을 도표로 연결하면 바스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지각을 많이 하고 B는 결건을 많이 하고 C는 조퇴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평정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의 문제는 A가 매일 지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조퇴도 하고 결건도 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 한번 보세요. 성실성 우리 결건을 했다 그랬죠. 지각을 하고 조퇴를 했으면 성실성에 대한 A의 성실성은 자 여기에서 1, 2, 3, 4, 5 1, 2, 3, 4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많이 한다. 보통이다. 적게 한다. 매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 사건의 그죠? 도표로 연결했는데 그것을 다시 도표로 연결한 거죠. 그럼 얘가 이 사람은 결건은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지각은 거의 안 하는 편이고 조퇴도 거의 안 하는 편이다. 그렇죠? 요게 왜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요. 관찰이죠. 행태기준 척도법은 그 중요 사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행태관찰척도법은 방법처럼 결건, 지각, 조퇴 많이 해, 적게 해, 적게 각각이 관찰되는 빈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됐습니다. 요 종료사건 기록법 관련된 종료사건 기록법과 바스나 보스는 상당히 객관적인 평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평정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평정 오류. 분포적 오류는 뭐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는 잘 알 거고요. 아까처럼 강제 배분으로 그죠? 하면 해결되지만 상관 오류는 우리가 상동, 습격이기는제 유사한 성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편견이죠. 편견. 됐습니다. 뭐 인식적 오류라고 보면 되겠죠. 편견.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규칙적이고 일관적 오류는 방금처럼 관대와 집중 엄격하니까 사후조정이 가능하지만 총계적 오류는 일관성 없는 오류이기 때문에 사후조정이 불가능하죠. 후광 효과가 시험 나죠. 한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연쇄, 후광, 현혹 효과 또는 이걸 영어로 헬로 이펙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강제 나쁜 거 선택하게 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외모, 용모가 단정하면 뭐 성실할 것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죠. 논리적 오류는 논리적 상관관계 예를 들면 A와 B가 있는데 A는 10개를 만들었고 B는 15개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딱 보면 B가 일 잘하는 것 같지만 B는 10시간 동안에 만들었고 A는 1시간 동안에 만들었어요. 생산량만 보면 산출량만 보면 숙련도가 B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논리적 착오죠. 왜냐하면 근무 시간을 고려해줘야 되잖아요. 좀. 해바라기 효과는 무엇이고 시간 오류는 최근의 것을 높게 보는 거죠. 아까처럼 그냥 최근의 것을 평가하기 전에 그냥 한 번에 모여서 평가하는 평정센터법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시간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선입견은 고정관념이죠. 유형화, 편견이죠. 어떤 우리 뭐 B형 남자 싸가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편견이죠. 상동적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투사 오류입니다.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투사하는 거죠. 기러기 아빠 상관이 기러기 아빠 부하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해서 되게 불쌍하게 봐서 좋게 평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데뷔 오차는 바로 직전의 평정자와 비교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뭐 가수들이 경연 순서에 집착하는 게 그런 거죠. 기빈 오류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드러난 행위를 보고 하는 거죠. 보통은 자기는 내적 기인을 타인은 외적 기인을 많이 평가하죠. 그죠? 이것을 이기적 착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기인 오류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됐을 때는 내적 원인이죠. 내가 잘해서. 못 됐을 때도 자기가 그죠? 잘 됐을 때 내가 잘했으면 못 했을 때도 내가 못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지각을 해서 여기서는 못했을 때는 내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 요인의 그죠? 원인, 기인을 찾는 거죠. 자기는 내적 기인을 탔고 그죠? 만약 근데 친구 타인이 잘 되면 아마 아버지 때문에 잘 됐을 거고 타인이 실패하면 그 친구가 타인의 친구를 합시다. 친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죠. 타인을 평가할 때는 내가 잘 됐을 때는 내가 내적 기인이면 타인이 잘 됐을 때도 타인의 내적 기인에서 찾아야 되지만 이것은 외적 기인에서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인 오릅니다. 피그말리오는 이른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됐습니다. 타인의 예상한 대로 행동하려는 사람의 심리적 속성을 말하죠.
기대성 차고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자, 다음엔 평가입니다. 그죠? 360도 평가. 뭐 너무 쉽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다음 평가는 임의적 제도입니다. 부처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4급 이하는 성과 계약을 맺어서 평가를 하고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를 꼭 해야 됩니다. 다음 평가는 임의적 제도죠. 2010년 이후에 활용 안 합니다. 다음 평가는 상급자 위주로만 평가하면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죠.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정실주의를 차단할, 맞죠? 여기 부하하고 여기 상관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항상 상급자 위주로 평가를 하면 점수를 잘 주는데 이제는 동료나 부하, 옆 부서 사람들이 평가하게 되면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겠죠. 이제는 요 부하도 상관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부하나 동료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경향을 억제하고 팀워크를 조장합니다. 상호 간의 이해 폭을 높이고 원활한 인간관계, 민주적 조직 문화 육성, 자기개발 효과 맞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고 시민 중심적 충성심. 왜냐하면 이제 다윈평가에서 우리 외부에서 있는 국민들도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 중심적 평가에 기여할 수 있겠죠. 충성심의 다원화 맞죠? 그러나 이제 뭐 옆 부서 직원을 평가하면 내가 그 사람 몇 번 봤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인기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평가를 열심히 많이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간관계 쌓는 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 업무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정보 부족,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죠. 기타 미시적으로 뭐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객관성이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역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과가 뛰어난 사람, 고성과자의 행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행동을 모델링을 해서 요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성격이고요. 금평은 과거지향적 성격입니다. 평가센터법 활용하는데 자, 고공단 잡으세요. 고공단 진입심사 전에 그죠? 역량평가를 실시하죠. 2010년 정부는 표준 역량사전을 구축해서 합니다. 사전적인 검증을 했다. 잡으세요. 사전적 검증을 해서 통과를 했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역량평가는 무슨 지향적 평가요? 미래지향적 평가가 되겠죠. 근데 근무성적 평정은 지난 1년 동안에 또는 지난 6개월 동안에 네가 실적과 능력과 태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평가하니까 이것은 과거지향적 평가죠. 됐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를 할 때는 고공단의 역량평가를 할 때는 과장급들은 2014년에 의무화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조화된 모의사항, 즉 모두가 뭐 이런 예를 들면 자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익집단들이 반대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이 질문을 모든 역량평가의 대상자들에게 같이 해요. 왜냐하면 온 사람마다 업무가 다른데 특정 업무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불리하겠죠. 그래서 구조화된 모의사항을 통해서 9명이 평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이 높죠. 또는 평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역량평가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역량평가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무성적 평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사이동이나 승진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삥삥